안녕하세요, 지안지안쌤이에요. 오늘은 동아시아사 기출문서 4주차 2025학년도 전문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출문서도 드디어 마지막 주차예요. 첫 주차부터 꾸준하게 따라온 학생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도 기출문제, 2025학년도 기출문제 1번부터 60번 다 볼 거예요. 6월, 9월 수능 총 60문항이죠. 전문항 다 살펴볼 건데, 작년 기출은 제가 이게 단원별로 분류해서 놨어요. 그래서 1단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6월, 9월 수능, 또 2단원, 6월, 9월 수능 이렇게 배치를 했으니까 단원별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1번 문제입니다. 1번 기억 지도에서 이렇게 고른 것은, 이건 뭐예요? 일본 조문톡이죠. 이건 뭐예요? 일본의 야요이 동탁입니다. 둘 다 일본에서 나왔어요. 정답 5번입니다. 아시겠죠? 1번 문제는 그림 잘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유물이 수초된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월리토 궁전 유적이래요. 월리토 술잔이죠. 청동기 시대 때 유물인데 화강 중류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3번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랴오호강 유역에서 발달한 신석기래요. 그러면 무슨 문화? 홍산문화죠. 정답 1번입니다. 홍산문화 유적이고요. 2번이 허무두, 3번이 조문토기, 아니 3번이 상나라 책이에요. 죄송합니다. 상나라 책이. 4번이 조문토기, 5번이 그 비파형 동검이죠. 그냥 만주 한반도 청동기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만주 한반도 청동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각 유적지가 어느 지역인지, 어떤 문화대인지 잘 알면 될 것 같아요. 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봉건이 변하여 9년으로 되는 까닭을 안다면 곧 9년의 폐해가 생겨난다는 것도 알 것이다. 봉건이 변해서 9년이 되는데 9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봉건의 폐해는 권한을 아래에 둔다는 것이고 9년의 병폐는 반대로 위에 놓는 것이다. 이에 9년에서 다시 봉건으로 돌아가는 것은 또 옳지 않다. 그러니까 봉건도 문제가 있고 9년도 문제가 있는데, 봉건에서 기껏 9년에 왔더니 9년에서 봉건으로 돌아가는 건 또 옳지 않다. 사람들은 진이 제후의 도움을 받지 못해 망했다고 하지만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설령 봉건을 실시했었더라도 망했을 것이다. 진나라는 9년제를 실시했죠. 그런데 봉건제를 실시했어도 망했을 것이라는 얘기야. 만약 성인이 있어 봉건의 의도로 9년에 담는다면 천하의 치세가 될 것이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문장이었죠. 봉건과 9년은 각각 문제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쳐보자. 이게 무슨 제도예요? 군국제죠. 정답 3번입니다. 굉장히 좋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군국제에 대한 제도를 직접 출제를 했고요. 이것을 봉건제에 문제가 있고 9년제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실시했다라는 군국제 시행 배경까지 사료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모두 중국사에서 이런 제도 하나의 제도를 심층적으로 모르는 문제가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4번 문제처럼 군국제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견당사는 일본에서 당나라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보냈고요. 만리장성은 충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했고요. 병농분리정책, 신분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시했죠. 예수의 선교사의 활동, 마테오 리치나, 아담샬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5번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황제의 공덕은 대단히 무성하였다. 태학 세운 거에서부터 딱 감이 오죠. 교사를 정비하여 음료를 조화시켰다.
또한 태산에 봉사하고 황허강에 제방을 쌓니 하늘에서 길조로 답하였다. 황제들은 백성들이 쭉 읽으면 소금, 철, 술 등의 전매제와 균수법을 시행했다 해서 한 무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 무지인 걸 알 수 있네요. 장관은 서역에 파견했죠, 한무제가. 그렇게 됐고, 다이오일령은 그냥 일본에서 발표했고요. 준하고 몰아내고 집권한 건 위만. 항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건 한고조. 최초로 황제칭으로 사용한 건 진시황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6번. 각 국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차지한 가는 한고조는 종실의 자제들을 왕으로 대거 봉하였대요. 동성으로 왕이 된 자는 9명이고 이들은 연대, 제조, 양, 초형, 회양, 제국을 각각 다스렸대. 또한 공신으로 제후가 된 자는 100명이래요. 다만 제후로 임명했는데, 일부 지역에는 제후로 임명했는데 강릉에서 서쪽으로 초까지, 북쪽으로 운중에서 농서까지 이르기까지의 15개 군은 황제가 직접 다스렸다. 자, 이거 무슨 제도예요? 무슨 제? 군국제죠. 군국제의 포인트는 이 중국이 있으면 중심으로 황제가 다스리고 바깥쪽 주변 지역만 봉건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제후들한테 그 땅을 직접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봉건제랑 군현제를 짬뽕한 게 군국제다. 자, 이게 느껴지죠? 이게 수능에 2번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6번 문제가. 근데 6월 모의고사에서 이미 군국제가 등장했었습니다. 그거를 탁, 너 이거 군국제가 그러면 한고조 때 업적인지 알아? 라고 탁 변형해서 문제를 낸 거죠. 기출이 이렇게 연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기출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되고요. 특히 전년도 기출, 올해 수능 볼 때 전년도 기출은 이렇게 꼭 60문제를 단원별로 나눠서 그 단원에서 어떻게 기출이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치한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어쨌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군국제. 올해는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막간 홍보를 하자면 기출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요? EBS 특수안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9월 모의고사 끝나고 그러니까 해당 단원, 그러니까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면 그러니까 단원별로 다 끊어서 단원별로 6월, 9월 수특 수안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진시황이면 진시황 딱 모두 뽑아서 정리하고, 한고조면 한고조 다 뽑아서 정리하고, 단원별로 주제별로 딱 정리해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6월 9월 수특수안을 한 주제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끔 제작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실전 연습을 위해서 모의고사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해 나온 6월 9월 수특수안은 꼭 여러 번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여러분 그 올해 볼 수능의 경향성을 최대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간 홍보예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진짜 큰 도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군국제, 한고조가 시행했다. 한고조에 대한 네, 한고조가 실시했는데 각 국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한 나라인지만 알면 되네요. 자, 5번 6.25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했죠. 한 나라에서. 특히 한 무제 때 6.25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했습니다. 8조법은 고조선에선, 상황이 실시한 개혁정책은 법과 사상에 기반한 정책이죠. 다이카 게시를 주도한 건 우리 야마토 정권 때고요. 삼성 육부제가 주변에 끼친 영향은 주변의 율령 통치체제를 전파한 거다. 다른 나라들도 삼성 육부를 받아들여서 약간 변형해서 삼성 육부제를 시행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 마무리할게요. 자, 인구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파트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다양한 주제가 등장해요. 동아시아 내 인구이동, 특히 중국의 인구이동, 서진이 동진으로 옮겨지는 과정,
많이 출제하고요. 아니면 북위, 아니면 한반도에서는 그 삼국 통일 전쟁이 많이 등장하고, 저는 당나라까지 인구 이동과 정치 사회 변동으로 땡겨놨어요. 그래서 수당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7번.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검교 대방 주자사가 말하기를 주류성은 멸망한 백제의 근거지로서 무리들이 모여있으니, 일단 백제는 멸망을 했네요. 이것을 쳐서 이게 되면 여러 성이 전혀 항복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후 군은 부여윤과 함께 수군과 군량선을 이끌고 가서 손인사와 김범민의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백강 어기에서 외국 군사가 대체해 4번 싸워서 모두 이기고, 백강 전투죠. 663년입니다. 연표의 연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북위 화북 통일은 439년, 수의 남북조 통일은 589년, 당나라 공국은 618년, 다이율령 반포는 701년, 헤이족교 천도는 710년, 헤이안교 천도는 794년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연도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아시겠죠? 밑줄친 옛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천조가 연간에 난리가 나자 반란군들은 자신들의 옛 국가가 있던 지역에 모여 왕실의 후예로 옹립했대. 이 일이 있은 후 여진 세력이 이들을 토벌하기로 결정했대. 토벌군의 본진이 도착하기 전 어느 날, 귀족 출신 고씨가 갑작스레 여진에 항복하여 반란군의 허실을 알려줬대. 이로 인해 반란군은 쉬이 제압될 수 있었대요. 사실 이 반란군은 야유라보기 거란에 의해 옛 국가를 잃고 연지호 황제주 등 유민의 후손들이었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일단 거란에 의해 멸망했어. 옛 국가를 잃었대요. 두 번째, 귀족 출신 고씨. 그래서 발해의 귀족층은 고구려 후손들이다. 이거 개념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옛 국가가 발해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해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발해에 대한 특징을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과 직접 문물을 교역했죠. 발해가. 연운 16주를 차지한 게 요나라, 거란이고요. 독사선풍과는 통일신라때. 다이카케신을 단위한 건 야마토 정권이죠. 백제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인 게 야마토 정권입니다. 그래서 8분도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9번. 가왕조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은 교토에는 적산선전 본전의 모습이 돼. 일찍이 가의 등주 법화원에 머물면서 신라인 도움을 받았던 구법 활동을 했던 승려가, 등주 법화원에 머물면서 신라인의 도움을 받아 구법 활동을 했던 승려는 누구예요? 엔닌이죠. 그럼 엔닌은 어디에, 등주 법화원은 어디에 있어요? 당나라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나라랑 불교를 섞은 문제네요. 당나라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위나라에 시신을 보내는 히미코는 3세기고요. 토번의 정답 2번이네요. 문성공주를 당나라가 파견했죠. 하멜은 17세기에 조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중선은 한나라 때, 해체신선은 에도막부 때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2번이고요. 10번. 각 국가 시기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황제가 말하기를 무릇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으니 이야기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 이제 모든 북방 언어 사용을 단절하기로 하고 한 가지로 정음을 따르려 한다. 얼마 후 조선을 내려 조정해서 북방 숲속의 말을 해서 안 된대요. 어딘지 냄새가 나오죠. 다음, 가의 황제가 나라 풍속이 전대의 비루함을 잇고 있다고 여겨 수도를 러양으로 옮김으로써 우복제도도 고쳤대요. 어디겠어요? 북이네요. 한족 언어를 사용하고 한족 옷을 입고 수도도 러양으로 옮겼다. 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고구려는 남북조와 교류했죠.
이 북이가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존재했는데 고구려는 5세기에서 6세기 사이 남북조와 모두 교류를 합니다. 그냥 이 시기도 외우기 어려우면 북이가 있던 시기에 고구려와 남북조와 교류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이 시기까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당구투 쪽이 서해를 건국한 건 11세기고요. 전왕조가 몽골의 침략을 가능한 건 13세기. 독서상품가를 시행한 건 8세기. 외가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한 건 7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아시겠죠? 11번 가나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기서도 아직도 인구이동 파트네요. 예의를 아는 나라는 신령이 도와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대요. 다만 작년은 천지 이치가 맞지 않는 해여서 가해 사주단이 탄 배가 모두 포류하고 말았대요. 이 중에서 8성 중에 하나인 치부성 관원도 포함되어 있었대요. 자, 8성 중에 하나인 치부성 관원이 포함될 때 어디에? 이 가해 사절단이 탄 배. 그럼 가는 어디예요? 일본이죠. 첫 번째 배는 올주 군방에 이르렀다 귀환하였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배는 남해에 표착하였는데 목숨을 건졌습니다. 세 번째 배는 참파에 표류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표류된 사람들이 약탈당하거나 살해되거나 노예로 팔린다고 합니다. 나는 안남도읍부에 명하여 안남도읍부를 갖고 있는 나는 어디예요? 당나라죠. 그래서 일본과 당나라를 엮은 문제입니다. 자, 청해진을 설치한 건 통일신라의 장보고였고요. 장안성을 참고로 해야 상경성을 건설한 건 발해입니다. 탕로 수도로 삼은 건 쩐왕조고요. 당나라는 토번에 화봉공주를 보냈죠. 히미코에게 친위외왕의 칭을 준 건 민나라입니다. 그래서 11번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2번 가나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의 선조는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 흑치에 봉해졌기 때문에 자손들이 흑치를 성씨로 삼았다. 그 가문은 대대로 달솔의 직위에 올랐는데 달솔은 가의 병부상사에 해당한다. 증조부의 이름은 문대이고 할아버지 이름은 덕현이며 아버지 이름은 사차이다. 우리 황제께서 형국공을 보내어 신라와 연합하여 나를 평정하자. 그 임금은 부여용과 함께 입조하였으므로 거둬들여 만년현 사람을 삼았다. 자,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문제 진짜 어려웠어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의 선조는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흑치에 봉해졌기 때문에 자손들이 흑치를 성수로 삼았다. 그 가문은 대대로 공의 선조는 한강 이남으로 내려왔었고 그 가문은 대대로 달솔의 직위에 올랐는데 달솔은 가의 병부상사에 해당한대. 이 병부가 있던 국가를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증조부 이름은 문대고 할아버지 이름은 덕현이며 아버지 이름은 사차다. 공의 아버지 이름은 사차, 할아버지 이름은 덕현이대. 우리 황제께서 형국공을 보내어 신라와 연합하여 나를 평정했대요. 황제 국가랑 신라랑 연합해서 그럼 당나라밖에 없죠. 당나라랑 신라랑 연합해서 나를 평정했어. 그러면 두 나라밖에 없죠? 이게 나가 될 수 있는 건 백제야. 근데 평정하자. 그 임금 부여용과 함께 입조할 때 누가? 공이. 형국공. 이 공이 형국공이에요. 이 형국공을 부여용과 함께 입주해서 만년현의 삶으로 삼았대. 그러면 이 공의 선조는 한강 이남에 있던 나라잖아. 이해가요? 공은 한강 이남에서 살았어. 여기 보이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대대로 흑치를 성으로 삼았는데 얘는 이 나가 멸망하자 부여용과 함께 입조해서 만년현으로 삼았다. 당나라의 사람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나라와 함께
당나라가 신라와 함께 나를 멸망시켰는데 그 멸망시킨 건 고구려 백제 둘 중에 하나야.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그 중에서 한강 이남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야? 백제죠, 백제. 그래서 이 나가 백제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나를 이렇게 잡았어. 그냥 가는 뭐 누구냐면, 자, 이 공은 가의 병부상서의 직위에 올랐어요. 봐봐. 이 공은 백제 사람인데 백제가 멸망한 이후 우리 황제의 국가의 사람으로 됐어. 그리고 우리 황제의 국가 가의 병부상서의 직위에 올랐어요. 그럼 이 가가 어디예요? 당나라예요. 이해가나요? 이게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서 읽었어야 돼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병부상서는 그 당나라 병부, 삼선육부의 육부 중에 하나인 병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라와 연합하였다가 고구려는 백제인데 이에 저 위의 문장을 통해서 한강 이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백제인지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공이 백제가 멸망한 후에 우리 황제가 당인 건 알잖아요. 우리 황제의 사람으로 삼겼어. 그래서 우리 황제의 병부상서에 직위에 올랐어. 그러면 그 가는 어딜까? 당나라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웠던 문제니까 여러 번 반복하면서 문장을 천천히 독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상품과를 실시한 건 홍익신라 때고요. 추민원은 요 나라 때. 수의 공격을 받은 건 고구려죠. 한사구중 낭랑이 유민을 받아들인 게 백제입니다. 이관팔성은 일본에서 운영했어요. 다음 13번. 여기서부터 국제관계 다원화예요. 여기서 송요금 서화원 고려 가마쿠라 막부 시기가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초기 때 무로마치 막부 조선 초기의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여기가 굉장히 또 핫한 파트죠. 이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의 대외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한번 잘 정리해서 풀어보겠습니다. 13번. 가왕조 시기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옹우엔짜이가 작성한 선언문이래요. 여기에 보이는 적은 대월을 20년간 지배하여 큰 피해를 입힌 가래요. 대월은 끈질긴 무력 저항을 통해 북쪽으로 천도한 친일된 가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대. 이후 이 왕조들 사이에 조공책봉 관계가 맺어져 문물 교류가 이어졌대. 자, 이 대월을 20년간 지배한 가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대월 하면 일단 원나라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명나라 영락제 때도 대월을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월만 보고 원나라를 고르면 안 돼. 둘 중에 하나예요. 원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데 나라를 구하는 문제니까. 근데 여기 보면 가는 북쪽으로 천도한 지 7년이 됐다고 했어요. 자, 원나라나 명나라나 천도를 한 번씩 했는데 원나라는 쿠빌라이 칸 때 카라코룸에서 대도로, 명은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했어. 영락제 때 둘 다 천도를 했어요. 그럼 북쪽으로 천도한 나라는 어디예요? 이게 명나라예요. 그래서 카라코룸은 이게 중국이에요. 저기 몽골 북쪽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베이징으로 천도를 한 거고요. 난징은 여기 있으면 베이징에서 이렇게 천도를 한 거야. 카라코룸, 베이징, 난징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천도했다는 표현 때문에 명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그냥 대월만 보고 원나라 찍었다가 우수수수수 떨어졌거든요. 일본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단어만 보지 마시고 문장에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북쪽으로 천도였어요. 아시겠죠? 이 시기에 있었던 일, 이거 원나라 때고요. 전현에서 명예를 맺은 건 송나라 때죠. 율령국식의 법체계를 완성한 건 수당 때입니다. 댄메이 대익은 에도 막부 때고요. 5번 외관을 통해 조선과 교육했는데 이게 명나라 때예요. 15, 16세기. 오케이?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4번 미추친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황제는 자신의 사자가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자 서역의 군대를 이끌고 신전에 나섰대. 황제는 적의 수도를 공격하고 그 야두 주치가 인근 성을 함락했대. 황제는 마침내 호라즘의 여러 성을 정복하고, 그럼 누구예요? 호라즘을 정복한 건 징기스칸이죠. 천호제를 실시한 게 징기스칸이었습니다. 대의 강미라고 평천한 건 청나라 옹정제고요. 5대 19의 분열을 수습한 건 송나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황제예요.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한 건 명나라 영락제고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한 건 쿠빌라이 칸입니다. 15번 가이사라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지도 너무 많이 나와서 꼭 알아둬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카이펑이 있었어요. 이거 북송이죠. 다는 일단 고려입니다. 그럼 서쪽에 있으면 서하, 요나라예요. 이때 북송일 때 금나라는 되게 작았기 때문에 이 지도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긴 서하. 여기는 그러면 금이겠죠? 여기 남송이고 마찬가지로 고려고요. 그래서 요나라가 이미 멸망하고 금나라는 남송이랑 서하랑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건 요나라. 연운 16주를 차지한 건 이것도 요나라. 정답 니은 일단 맞고요. 전현의 맹약을 체결한 건 송나라와 요나라죠. 맹암모국제를 실시한 건 금나라니까 정답 4번입니다. 아시겠죠? 이 지도는 정말 그냥 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꼭 제발 아시겠죠? 너무 중요해. 다음 16번 미추친 북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신은 칙령을 받은 후 변경을 떠나 백구교로 건너 북조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변경이 어디예요? 이거 알아야 되죠? 카이펑입니다. 어디의 수도예요? 북송의 수도예요. 북송이 변경을 떠나 북조의 땅에 이르렀대요. 북송보다 위쪽에 있는 나라겠죠? 그러자 삼경 임황부로부터 파견된 접반사와 접반부사가 말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대. 접반부사는 남조 황제의 성체가 건강하시냐 물었고 신도 북조의 군주 및 태후의 안부를 물었대. 서로 읍하고 북정에 이르렀대. 우리 조정이 5대에 들이러 평정했을 때, 즉 우리 조정은 5대에 들이러 천하를 평정했다는 키워드가 나오죠. 변경과 이 두 개 합쳐서 우리는 일단 송인 거 알아냈어. 북송. 근데 북송보다 위쪽에 있으면서 이 북조의 신하들은 상경 임왕부로부터 파견됐대요. 상경 임왕부는 또 어디 수도야? 거란이 수도죠. 그래서 이 북조는 거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송나라 변경과 5대에 들이려 천하를 평정했다. 5대 19를 통일했다는 문장을 통해서 북송을 먼저 잡고 북송보다 위쪽에 있는 땅인데 상경 임왕부로부터 신하들이 파견됐네. 상경 임왕부는 요나라 수도니까 북조가 요나라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남성과 군신 간계를 맺은 건 금의 공격을 받아 멸망한 게 정답 2번이고요. 백등산 전투에서 승리한 건 흉노. 고구려와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한 건 남북조가 있고요. 카라코름의 수도를 두고 서방 원정군을 파견한 건 원나라입니다. 정답 2번.
아시겠죠? 자, 그러면 17번. 가나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중앙아시아 일대를 얻기 위해 출정하여 다게해에 자신의 장막을 들어왔다. 이로써 부하라 바닥산 카슈가르 일대를 지배하게 되었대요. 구 탕구투의 군주와 반란들이 그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를 징벌하고자 탕구투를 공격했대. 탕구투가 어디예요? 서하죠. 서하. 서하를 공격한 칸은 누구예요? 징기스칸입니다. 대리를 정복한 지 20년이 지났다. 나는 바얀에게 명하여 대군을 이끌고 남하여 마지막 남은 강남을 정복하게 하였대요. 바얀의 군대는 창장감을 건너 뒤 건강에서 세 길로 나눠 고정선에 들어왔다. 그러자 그곳의 군주가 신하를 보내 국세를 지니고 상복의 표문을 바쳤다. 마지막 남은 강남은 어디예요? 이 남송이죠. 남송. 창장강을 넘어서 마지막 남은 강남을 정복한 나는 쿠빌라이 칸입니다. 아시겠죠? 이 남쪽의 강남의 군주가 항복을 했다. 그래서 남송이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는 칭기스칸, 나는 쿠빌라이 칸이에요. 국호를 원으로 바꾼 건 쿠빌라이 칸이고요. 고려 정보를 시작한 건 우구데이 칸입니다. 베트남의 원정군을 파견한 건 쿠빌라이 칸이랑 영락제고요. 난징에서 베이징을 청동한 건 영락제죠.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한 게 쿠빌라이 칸입니다. 정답 5번이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8번. 가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에 갔던 나흥료가 가의 답신을 가지고 돌아왔다. 답신에 이르기를 지금 귀국에 출몰하는 해적은 규슈 지역의 난신들로 마스우라 등 서쪽 섬의 할고에 노략질하는 자들입니다. 규슈는 서해도에 속해 있으나 고다이고 남쪽 천황이 남쪽으로 내려간 이후 역신들이 난입하여 우리 지배가 미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고다이고 천황이 남쪽으로 내려간 건 언제예요? 일본의 남북조식이죠. 일본이 남북조로 분열된 가 막부는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명과 가만 무역을 실시했죠. 신패는 에도 막부 때 발급됐고요. 당의 사신을 파견한 건 7세기에서 9세기 때입니다. 초량외관을 설치해서 교역한 거죠. 초량외관은 17세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에도 막부 때고요. 미나모토 요리토모에 의해 수립된 건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아시겠죠?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차는 본래 쓴맛이지만 자, 5단원부터 율령, 유학, 불교 파트입니다. 율령은 이제 각 국가의 통치 체제를 많이 물어보고요. 유학은 성리학 아니면 양명학을 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불교는 역시 승려들의 활동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에 집중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차를 마신 후 말하길 차는 본래 쓴맛이지만 마신 후에 도리어 단맛이 돈다. 그 이유를 묻자 가는 이것은 하나의 이치인데 마치 걱정과 힘듦에서 시작해서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끝날 수 있는 것처럼 이에 맞게 되면 조화로워지는 것과 같다라고 대답하였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것은 여정덕이 편찬한 땡땡땡땡에 수록된 내용으로 가가 말하는 이는 자연의 규율과 같다. 이를 따르는 것은 힘들지만 이것을 잘 행하여 그 적절함을 얻게 되면 편안하고 조화로워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만물의 근본 원리를 중시한 가는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주의였네요. 사서집주도 저술했죠. 주의가. 백운동선을 건립한 건 주세붕이고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은 헤이자. 주자감은 발해 때 있었던 학교고요. 심정리를 주장한 건 왕양명이죠. 왕수인. 오케이. 그래서 19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그림은 견당사의 요청을 받은 중국의 한 승려가 일본으로 향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 승려는 일본에 건너가던 중 시력을 잃기도 하였지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다자이유를 거쳐 헤이족교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초무천왕이 세운 대불이 있는 도다이사에 머물며 가를 했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겠죠. 견당사의 요청을 받은 중국의 승려라는 표현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리고 도다이사에 머물렀대. 그러면 이 두 가지 활동을 한 가는 누군 가가 아니라 그 승려는 누구예요? 감진이에요. 감진. 그래서 감진은 견당사의 요청으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일본에 가서 도다이사에 머물며 도다이사 계단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그가 감진인 걸 알 수 있고요. 감진의 활동, 일본의 불교의 계율과 수계하는 방식을 전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진의 활동 내용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가왕과 교류한 건 후지와라 세이카고요. 망호 첫중 국전은 해초가, 슈토쿠테자의 스승 해자, 장보고 세력의 도움을 받은 건 엔닌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1번 밑줄친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내주에 있는 노산에 도착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본의 승려와 속인들이 현재 등주 법화원에 있다고 하길래 대사를 만나기 위해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누구겠어요? 등주 법화원에 있다고? 엔닌이죠. 그러나 우리가 출발하기로 한 날 대사께서 일본으로 가는 일본 배를 타기 위해 이미 남쪽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타 등등. 전등 대법사 운신이 삼가 아닙니다. 옛날 대사께서는 법을 구하기 위해 당의 오대산에 올라 문소보살의 화신을 만났습니다. 기타 등등등등. 그 엔닌이네요. 정답 3번이죠. 엔닌은 중국에 갔다 와서 입당 구법 순례 행기를 저술했습니다. 왕오치 축전은 해초가, 슈토쿠테자의 스승은 해자가, 선종을 개창한 건 달마예요. 일본의 계율과 수계 방식을 전한 게 감진입니다. 그래서 불교 파트는 확실히 인물 중심으로 나오는 거 잘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이래. 6단원 17세기 전 동아시아 전쟁 파트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주제가 등장하는데 역시 가장 많이 나온 건 임진왜란 병자호란이고, 그냥 16세기의 동아시아 상황 아니면 병자호란 이후의 동아시아 상황도 가끔 출제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가 나오니까 또 여기서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 꼼꼼히 하라고 하는데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해도 대부분 학생들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발 꼼꼼히 좀 정리해달라고 일부러 많이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아서 이미 잘 꼼꼼히 하고 있는 학생들은 조금 지겨울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 다 애정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잘 되라고. 여러분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겁니다. 그쵸? 우리는 서로 잘 되려고 항상 이렇게 응원하는 관계인 거 알고 있죠? 그냥 힘내서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줄친 우리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된 것을 역참이라고 한다. 이거 보고 원나라로 고른 애들은 반성하세요. 단어만 보고 그러면 안 된다 했어요. 교통량이 적은 외진 곳에 설치된 것을 이감마라고 한다. 우리 왕조에서는 주연마다 역참이 한 군데에서 세 군데까지 설치되어 있고, 역참마다 정해진 마필의 수는 대략 60~70마리래요. 역참을 이용하는 관원에게 감합이 지급되고 차역에게는 화폐가 지급되는데요. 근래 투항하여 번왕이 된 3명의 사람들이 각각 관할하던 왕부가 아직 철폐되지 않았고, 그 푸젠 인근의 연해 지역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럼 또 가만만 보고 명나라 고를 수도 있잖아요. 역시 이런 단어들은 다 페이크다. 투항하여 번왕이 된 3명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 3번이죠. 3번. 이게 아직 철폐되지 않았고요. 푸젠 인근인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란은 뭐예요? 이게 정치 세력의 반란이죠. 이게 아직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왕조는 청나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청나라 때는 소현세자가 아담 잘각
교유했죠. 이분 바티스타는 원나라 때 인물이고, 원나라 때 해외에서 온 인물이고요. 아부다는 금나라. 오다 노부나가는 16세기. 청나라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죠. 윤관이 여진을 동부로 동북 지역의 구성 축정은 12세기입니다. 고려 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2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2번에서 중요한 점은 그냥 단어만 보고 막 고르지 말자. 문장을 읽으면서 사료를 천천히 읽으면서 핵심 키워드를 찾자. 아시겠죠? 23번 밑줄친 맹약이 맺어진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나는 조선 국왕이 팔도에 하달한 절화 교서를 손에 넣었다. 그 문서에는 지난 난리로 고인의 시간을 끌면서 화호의 간디를 맺었다. 이제 확실히 간디를 끈 사이가 나쁘게 되었으니 변경의 관문을 굳건히 하라. 지모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라. 용맹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일으켜라 라고 쓰여있다. 그 문서를 보고 나니 나는 조선이 지난 10년 동안 여지 형제의 맹약을 깨고 변심했음을 분명히 알게 됐다. 조선이 맺은 형제의 맹약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아는 것? 정묘호란입니다. 1627년이에요. 이 이후에 이뤄진 사건. 인조반정은 1623년이고요. 후국은 처음으로 국호를 변경했죠. 이게 1636년입니다.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한 건 임진왜란 때고요. 센코쿠 시대 혼란이 종식된 건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코쿠 시대를 통일했죠. 사르 전투는 1619년이기 때문에 정묘란 이전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르 전투부터 병자호란 끝날 때까지 선후 관계는 좀 세세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2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릇 우리나라는 100여 년 동안 여러 국으로 나뉘어 수레와 바퀴포의 문자서로 갖지 않았대. 나는 천하를 다스릴 것이라는 상스러운 기운을 받고 태어났대. 장성원 후에 나도 영주가 되었고 주원의 드리를 통치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이 땅을 남김없이 통일했대. 이제 대륙 정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다. 자, 이게 여러 국으로 쪼개져 있었던 걸 쪼개져 있었고 수레와 바퀴포의 문자가 같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를 통일했다고 해서 여러분 대부분 애들이 이걸 진시황으로 골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확히 찾아야 돼요. 힌트를. 우리가 100여 년 동안 여러 국으로 나뉘어 있었어. 그럼 중국 진나라의 상황을 보면 진나라 이전에 전국시대는 200년. 그러면 200년간 여러 국으로 나뉘어 있었어야 됐는데 틀렸죠? 그 부분에서부터 잘못됐습니다. 100여 년 동안 쪼개져 있었던 건 일본 전국시대예요. 전국시대. 그래서 그거를 통일했다 이겁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이제 대륙 정벌을 시작하려고 한대. 진시황은 대륙을 통일했는데 대륙 정벌을 나설 일이 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륙 정벌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것까지 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맞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 국으로 쪼개져 있어. 심지어 전국시대만 200년이고 춘추시대까지 하면 300년이 추가돼요. 총 500년이야. 춘추 전국시대만. 그러면 그 애초에 시기적으로부터가 틀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발 대충 읽지 말고 막 단어만 보고 막 대충 한 문장만 보고 고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호성의 명군이 조선에 파병된 전쟁은 임진왜란이죠. 이거 히데요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히데요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백하트니 사주단의 방문 목적은 무역 확대 요구.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축조한 계기는 흉노 대비. 모물력 세력이 가도준에 끼친 영향은 정묘호란. 해체 신서의 내용은 난학 의학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5번이에요. 자, 25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오랑캐 선봉부대가 압록강을 건너 며칠 만에 왕도의 서쪽 교회에 도달하였대요. 성상이 숭례문에 문류의 납시와 여러 신하들을 불러 계책을 물었다. 이조판서가 나아가 아르기를 일이 급박하게 되었으니 청컨대 신이 달려가 오랑캐 장수를 맞이해서 저들이 형제의 맹약을 저버렸으면 따지겠대. 자, 형제의 맹약을 저버렸어.
형제 매각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이 숭례문은 조선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 연표를 보니까 대략 그 16세기, 17세기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체결된 형제 매약은 정묘호란이죠. 근데 이 정묘호란을 저버렸음을 따지겠대. 그러면 병자호란 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형제 매약 또 단어만 보고 눈 뒤집혀서 정묘호란 고르지 말고요. 형제 매약을 저버렸다. 이거는 병자호란 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홍타이지가 국호 변경하고 쳐들어왔죠. 히데요시 사망 연도는 1598년인 거야. 임진왜란 끝날 때 연도예요. 근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 굳이 중요한 연도는 아니고 어쨌든 1598년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수립한 건 1603년, 후궁 건국한 건 1616년이죠. 인조 반정은 1623년. 1636년인데 같은 연도인데 병자호란이랑 청타이지가 청나라로 국호를 변경하고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에요. 이거 선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53개 반란 1673년. 그래서 연도까지 다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6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활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푸조 샤먼 앞바다의 황량한 섬을 차지한 정상, 정경, 정극상 등의 세력이 차례로 옛 조정의 정삭을 받아들였다. 이게 가가 여러 차례 해안을 봉쇄하고 백성들을 내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했대요. 이게 뭐예요? 천계령이죠. 간 누구야?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천계령을 천계령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었으면 쉽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남명간 북명간제는 요나라 추인장을 발행하여 무역 통장과 에도막부. 일본의 막부와 조홍책봉 관계를 맺은 건 명나라랑 무로마치 막부죠. 그 에도막부와 청나라는 조홍책봉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균전제를 시행한 건 북이 수당. 5번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하여 세금을 징수했다. 이게 뭐예요? 이거 표현 그대로 외우라 했죠. 지정은제입니다. 이거 청나라 때 시행돼요. 정답 5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27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서생포 외성은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가 부산포에 상륙하면서 시작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그렇게 어렵게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부담없이 이때 이제 일본이 휴전 조건으로 조선 남부 사도 활용을 요구했는데 이게 빠그라지면서 정유재난이 다시 일어났죠. 그래서 그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요진족이 후금을 건국한 건 1616년이고요. 구가 남한 상선에서 항전한 건 병자호란이고요. 사루 전투는 1619년.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나 전투에서 승리한 건 임진왜란 이전 1575년입니다. 오케이. 28번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남방의 문무관원에게 유시를 내리니 잘 유념토록 하라. 너희는 숭정제가 순천부의 경사에서 난리로 인해 생을 마감하여 가가 멸망할 때 마치 굴 속의 호랑이처럼 숨어 있었다. 지난날 태조께서 흥경 허투할라에서 건국한 후 태종께서 국호를 나로 바꾸었고 지금의 황제께서는 사나이간을 넘어 중원으로 들어왔다. 이게 청나라예요. 여러분 흥경 허투할라가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등장하는 거라 몰랐을 수도 있어요. 대신 태조께서 나라 건국하고 우리 청태종은 배우자 홍타이지가 국호를 나로 바꿨고 그리고 사나이간을 넘어서 이후에 사나이간 넘어서 중국 전체를 차지했다. 이것까지를 통해서 어쨌든 나가 청나라인 거를 알았어야 돼요. 흥경 허투할라 몰랐어도 아시겠죠? 그러면 청나라 이전에 멸망한 국가는 뭐예요? 명나라죠. 너희들이 이전에 과오를 뉘우치고 힘써 우리를 조정을 돕지 않는다면 그 나태함을 반드시 증발할 것이다. 명나라 있던 애들한테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선제령을 해제한 건 청나라고요. 매한 목제는 금나라. 일본과 조공 착봉 관계를 맺은 건 명나라입니다. 장고정을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한 건 명나라고요. 둘 다 한반도에 군대를 보냈죠. 명나라는 언제 보냈어요? 임진왜란때 보냈어요. 도와주려고. 그리고 청나라는 언제 보내요? 병자호란때 보내죠. 정묘호란 때는 후금이니까 그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28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 파트입니다. 여기는 저기도 뭐 정말 어렵게 등장하는데 주된 내용은 동아시아의 일단 무역 상태, 명나라나 청나라나 일본과 조선의 무역 정책이라든지 무역 상황 이런 게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은유통, 은에 관련된 문제도 단도로 출제되고요. 그 다음 이때 이제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와 무역을 하러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까지 이 국가들의 동아시아에서 무역 활동도 출제가 되니 각각의 주제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번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사람들이 루손섬에 방비가 없음을 틈타 왕을 습격해서 죽이고 그 나라 백성을 쫓아내어 점령하였대요. 이에 앞서 중국의 푸젠 사람들은 루손섬 거리가 가깝고 물자가 풍부하여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 수만 명이 달았대요. 이들 중에는 그곳에 오래 살게 되어 돌아오지 않은 채 자손을 기르는 경우도 있었대요. 가는 루소섬을 탈취한 뒤 마닐라를 건설했다. 그러면 가는 누구예요? 에스파냐죠. 그래서 에스파냐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됩니다. 맥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한 건 영국이고요. 바타비아를 무역 거점으로 삼은 건 네덜란드. 페리 제도를 파견해 개항을 요구한 건 미국이고, 정치 세력의 타이완을 점령한 건 청나라죠. 태평양을 횡단하는 갈레온 무역을 주도한 건 에스파냐입니다. 자, 29번도 마무리하겠습니다. 30번. 가 문서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가사키에서 교역을 못하고 추방된 중국 상인들이 막부가 발급한 가를 취득해 무역 활동을 한 자국 상인들을 고소하였대요. 이에 중국의 지방 관리들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가사키에 상인을 보냈지만 바로 추방당했대. 일본과의 무역이 정체되자 조정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대. 고소된 상인들을 처벌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일본과 교섭해서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었대요. 황제는 가를 수지치에 무역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으며 일본과의 교육 교섭도 필요 없다고 결정하였대요. 자, 나가사키에서 교역을 못하고 추방된 중국 상인들이 막부가 발급한 가를 취득해서 무역 활동을 한 자국 상인들을 고소했어. 자, 그럼 이 문장을 살펴보면 이 나가사키에서 중국 상인들이 무역을 하고 있는데 가 문서가 없는 중국 상인들은 교역을 못하고 추방당한 거야. 그리고 가를 취득한 중국 상인들은 같은 자국 상인이라 했으니까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하는 상황이지. 이해가죠? 그러면 이 가를 막부가 발부했는데 막부가 발급한 가를 갖고 있으면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할 수가 있네? 근데 나는 중국 상인이네? 그러면 이 가는 뭐예요? 신패예요, 신패. 신패는 에도 막부가 중국 상인들한테 발부한 거예요. 왜? 이 무역량을 조절하려고.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중국과 무역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일본의 은이 유출되니까 중국 상인들을 적당히 들어오게 하려고 중국 상인들에게 신패를 발급한 겁니다. 그래서 못 받은 애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가가 신패고, 이걸 슈인장이랑 어떻게 구분하냐면 슈인장은 에도 막부가 일본 상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나갈 일본 상인들한테 슈인장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슈인장이 있는 일본 상인들만 해외로 나가서 무역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슈인장과 신패도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고, 신패의 역할, 신패가 중국 상인들의 무역량을 조절하기 위함이었다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신패였습니다. 정답 1번이죠. 천계령이 해제되니까 중국 상인들이 막 일본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무역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신패를 발급했고요. 오닌이 난 이 발발한 이유는 쇼군 계승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저하의 원정의 과정은 뭐 명나라 때죠. 생목인 한이 남인 사회적 지위는 원나라 때 살펴보면 되고요. 조선의 스시마 토벌을 단행한 이유는 외구 토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계없죠, 실패랑은. 그렇기 때문에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30번 더 마무리할게요.